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코센스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긴 부진을 끝내고 회복 국면에 들어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D램 가격 하락으로 대변되는 반도체 업황 부진이 정말로 바닥을 찍은 것인지, 수급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회복의 강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경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요.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 전체 설비 투자의 20%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도체 업종은 국내 전체 기업이익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코스피 200 지수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 등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한국 경제가 부진했던 배경에는 건설 투자가 감소한 것도 있지만 세계 반도체 호황이 꺾이며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축인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고 전후방 산업들의 관련 투자가 급감한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1년째 역성장을 이어가며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 한국 경제의 회복과 코스피의 박스권 돌파 여부는 반도체 경기의 향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2018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꺾인 것은 2016년 이후 지속된 반도체 초호황으로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수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반도체의 핵심 수요처인 스마트폰 판매가 감소했고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요를 이끌었던 대형 IT 업체들은 재고 증가 등을 이유로 보수적인 구매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업황 부진은 반도체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는데요. 지난해 9월 8.19달러였던 D램 가격이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며 올해 7월에는 3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5달러대였던 낸드 플래시 가격도 올해 2분기에 3.9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낸드 플래시인데요. 올해 6월 도시바 메모리의 정전 사태로 공급량이 줄어든 데다 U, 마이크론, 삼성전자 등 메이저 반도체 업체들이 감산에 나서면서 수급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낸드 플래시 가격이 7월 이후 상승 전환하며 11월 기준으로 4.41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D램의 경우 아직까지 약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12월 들어 D램 현물 가격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가동률을 거의 100%로 풀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한번 방향을 잡으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D램 가격 반등은 그동안 반도체 업황 회복을 짓눌러온 반도체 재고 부담이 빠르게 줄어드는 와중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데요. 시장조사 업체인 IHS 마킷은 올해 상반기 10주치에 이르렀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량이 3분기 들어 정상 수준에 근접한 4주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 감소는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의 전조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실제로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 자산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3.1% 감소한 1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말 6.9조 원이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 자산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종료 이후 빠르게 늘어나 올해 1분기에 14.6조 원까지 증가한 것과는 뚜렷이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지난 1년 내내 재고 자산 증가를 경험했던 SK하이닉스도 올해 3분기 재고 자산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2% 감소한 5.47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2분기에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재고량이 약 7주치였지만 3분기 말에는 5주치로 감소해 사실상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올해 3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매우 부진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77% 감소한 3조 500억 원에 그쳤고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4,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3%나 감소했습니다. 다른 기업의 실적이 이 정도로 악화되었으면 주가 역시 상당폭 조정을 받았을 텐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향후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는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삼성전자 주가는 10월 들어 상승세를 나타내며 현재 56,0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12월 초만 해도 76,000원대를 기록했던 SK하이닉스 주가도 급등세를 나타내며 현재 95,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이유는 캐펙스 급증에 따른 과잉 재고에 대한 트라우마로 메이저 업체들이 공급을 조절하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와 5G 등 부분에서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2016년과 2017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이끌었던 대형 ICT 업체들이 재차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반도체 수요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고가, 대용량 제품을 사용하는 서버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문량을 늘리면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주요 ICT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2016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올 들어 수요 둔화와 재고 증가 등을 이유로 정체 또는 위축되었는데요. 올해 3분기까지 구글의 설비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1% 감소한 174.9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들 IC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ICT 기업 설비 투자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금융리스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아마존은 지난해 금융리스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까지 하락했으나 올해 2분기 이후 향후 1년간 21%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최근 클라우드 부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며 아마존 실적이 악화했는데 이에 아마존은 컨퍼런스 콜에서 당분간 수익성보다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아마존은 국내 반도체 업체에 올해 구매했던 물량보다 2배가량 많은 물량 구매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금융리스가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데이터 센터 수요의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대만 서버 부품업체인 에이스피드, 누보턴의 실적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편 5G 시대가 본격화하며 5G 스마트폰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도 플러스 요인인데요. 5G 스마트폰의 확산은 2017년 이후 역성장을 지속해온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는 최신 5G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수요와 기존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올해보다 2.1% 늘어난 14억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수요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스마트폰 부문이 성장하면 전체 반도체 수요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5G 스마트폰 시장은 5G 통신망 구축이 본격화하고 삼성전자, 화웨이, 애플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경쟁적으로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5G 스마트폰 수요 증가를 주도하는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인데요. 단적인 예로 지난 11월 중국의 5G 폰 출하 대수는 507만 대로 전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5G 폰이 차지하는 비중도 10월 6.9%에서 11월 14.6%로 급증했는데요. 이는 화웨이, 비보, 샤오미 등 로컬 스마트폰 업체들도 중저가형 5G 스마트폰을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의 경우 $300 이상의 스마트폰은 대부분 5G 모델로 출시할 것으로 보이며 샤오미 역시 10종 이상의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5G 스마트폰은 4세대 LTE 스마트폰보다 고성능 대용량 D램과 낸드 플래시 탑재량이 많아 모바일 메모리 수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회복의 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회복은 2016, 2017년에 나타났던 반도체 슈퍼 호황의 강도보다는 약하고 사이클의 길이도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5G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모바일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지만 또 다른 수요처인 데이터 센터향 수요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의 데이터 센터향 설비 투자 강도가 워낙 강했던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데이터 센터향 투자 증가율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기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D램은 수급 개선 등으로 상황이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낸드 플래시의 경우는 공급 증가로 D램보다 먼저 가격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도시바의 신규 캐펙스 투자와 가동률 회복으로 낸드 플래시 공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에 대응해 시안 공장의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가 생산되는 시안 2공장에 9.5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은 낸드 플래시의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 다툼이 치열해지고 낸드 플래시 부문의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는 2020년 2분기부터 월 40K 이상의 장비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D램 굴기에 차질을 빚은 중국이 칭화 유니그룹의 자회사인 YMTC를 필두로 낸드 플래시 양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인데요. 아직까지 기술력과 수율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에 주력한다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 들어 반등세를 나타냈던 낸드 플래시 가격이 2021년부터 꺾일 개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말 이후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올해 하반기를 저점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든다는 점은 분명한데요. 글로벌 IC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가 확대되며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요가 반등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5G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서 모바일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주가는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앞서 분석한 대로 이번 반도체 업황 회복의 강도는 2016, 2017년보다는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IC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동향과 5G 스마트폰 판매, 그리고 낸드 플래시의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글로벌 반도체 업황과 향후 주가 흐름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